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짧은 말은 명심보감 속 문장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본 이들이 남긴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쉽게 잊히지만 어떤 말은 평생 남아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말을 선택하는 사람의 태도, 그 말을 담은 사람의 마음이 결국 인생의 무게를 결정짓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보다 말의 품격, 판단보다 감정의 절제, 주장보다 겸손한 침묵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고전은 그런 삶의 태도를 일러주는 지혜의 지도입니다. 오래된 책 속 말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시대를 넘어선 사람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한 줄의 문장이 전하는 깊이가 매우 큽니다. 단순한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도 어쩌면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너무 많은 판단을 하며 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는 덜 말하고 더 느끼는 태도, 덜 주장하고 더 이해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의 기술, 말의 품격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입은 화를 부르고 혀는 몸을 망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순간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무심한 표현이 오랜 인연을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보다 표정을 먼저 정돈합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태도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냥 한 말이 없어지고 생각 끝에 꺼낸 말만 남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고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첫 번째 삶의 기술은 말로 인해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로 인해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정제하는 삶은 단단합니다. 떠들지 않아도 중심이 있고 설득하지 않아도 신뢰가 따릅니다. 노년의 말에는 젊은 날의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하고 침묵 속에는 다다른 통찰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늦게 배울수록 깊고 늦게 닿을수록 오래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을 줄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말의 기술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말의 품격이 관계를 지킨다면 감정의 절제는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명심보감은 반복해서 감정 다스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화를 억제하지 않으면 근심이 따르고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재앙이 따른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핵심 처세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잃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침묵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두고 그 뒤에 반응합니다. 늦은 반응이 때로는 가장 성숙한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풀기도 했지만 노년의 감정은 무겁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감정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마음속에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화를 다루라는 조언입니다. 감정은 표현보다 관리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마음의 상태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왜 이렇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감정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여유이고 품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그때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왜 그렇게 했어라고 따지는 말은 같은 감정을 담고 있어도 전달의 결이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을 보이고 후자는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감정 표현에도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본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파도를 인식하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자라고 결국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고전이 반복해서 감정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관계와 삶을 모두 편안하게 해주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품격이 밖을 다스린다면 감정의 절제는 안을 다스립니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노년은 비로소 평온한 시기로 변해갑니다. 노년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삶의 기술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고전은 겸손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겸손한 자는 복이 따라오고 교만한 자는 재앙이 따르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가 관계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조언을 하고 싶고 내가 본 것이 많으니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옳다 말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다정하고 그들의 태도는 유연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 말도 맞아 보여.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틀린 채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것이 곧 노년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고전에서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존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가 쌓입니다. 그들은 말수는 적지만 영향력은 깊고 목소리는 낮지만 존재감은 큽니다. 겸손은 결국 말과 감정 위에 세워진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완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배워가고 있어라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관계에 숨 쉴 틈을 줍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나이 어린 사람도 오래된 인연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드럽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겸손은 사람을 남게 하는 기술입니다. 말로 앞서지 않고 감정으로 앞서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그 품성이 노년의 인격을 완성시켜줍니다. 삶이란 결국 태도로 설명되는 것이며 그 태도의 중심에 겸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 깊이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고전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삶의 기술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몸에 익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의 품격, 감정의 절제, 겸손한 태도 모두 단순한 지식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익숙한 습관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고전이 말하는 삶의 기술은 철학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훈련입니다. 말의 품격을 기르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연습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한 박자 쉬어가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조언을 건네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여유. 그 짧은 순간의 숙고가 말의 품격을 다듬고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때론 침묵이 가장 성숙한 대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은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 서운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물음이 감정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감정을 머릿속으로 언어화하는 과정은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사람을 유연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는 연습. 그 한마디가 대화를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겸손은 실천할수록 품격이 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따로 떼어놓고 익히기보다 일상 속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에게 다짐하는 한마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 감정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습관.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고전이 전하는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태도를 오래 반복하라는 조언입니다. 매일 한 문장을 되새기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자. 지금 이 감정은 나를 위한 신호일 뿐이다. 나는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문장을 써놓고 자주 보거나 아침마다 조용히 의조리는 습관. 그런 하루는 다른 사람보다 우아하고 내 안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삶의 기술은 결국 삶의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리듬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고전은 긴 설명 대신 단 한 문장으로 인생을 꿰뚫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태도는 거칠어집니다. 그런 순간마다 고전 속 한 줄은 길을 잃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그저 재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말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문장입니다. 그 무게를 알게 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깊이 있게 행동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에 조심하고 행실에 삼간다. 이 말은 사람의 품격은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결국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쌓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불신은 자라고 침묵 속의 태도에서 오히려 믿음이 피어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타인에게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정직함은 말보다 태도에, 태도보다 일상에 배어납니다. 그래서 고전은 한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만듭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읽는 시기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고 그 힘이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고전을 읽는다고 삶이 달라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작고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스스로 확인하며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줄이기, 감정 한번 가라앉히기, 남의 말 한 문장 더 듣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완성시켜 갑니다. 결국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단순한 태도로 돌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단정한 말, 절제된 감정, 겸손한 태도. 이 세 가지는 고전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삶의 기술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품격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은 느끼지만 모두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왔지만 모두가 겸손하게 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한 문장을 품고 오늘을 살아보는 것.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다정하고 단단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